글로리아 벤더빌트, 모성애 없는 어머니의 딸로 산다는 것. 불안 유형 특유의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남보다는 자신을 의지해 이겨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공포 대항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 앞에서 미국 CNN 앵커 앤더슨 쿠퍼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앤더슨의 이야기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앤더슨이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한 적은 없는데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불편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안 하고 슬픈 표정, 고통스러운 표정, 공포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앤더슨의 어머니는 왜 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앤더슨의 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세 식구가 힘을 합쳐 살아내보자고 아들들을 모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 사실 앤더슨의 어머니에게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에 대해, 어머니 노릇에 대해 보고 배운 게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잡혀 있었던 겁니다. 앤더슨의 어머니는 카네기나 록펠러급 부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머니 자리에서 그토록 작아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앤더슨의 어머니 글로리아 벤더빌트는 글로리아 진이라는 청바지 디자이너로 이름을 날렸고 화가,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글로리아의 삶을 보면 내가 산 이야기를 하면 소설책 12권으로도 모자라 그 말이 생각납니다. 글로리아는 돌 조금 지나 아버지를 잃었고 아버지가 없어서 생긴 온갖 상황에 휩쓸리며 살았습니다. 글로리아의 이야기를 처음 읽을 때는 아버지 결핍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글로리아가 어머니에게 가진 마음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리아의 어머니는 한 번도 글로리아에게 애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글로리아는 그런 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끝내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리아의 어머니 글로리아 모건은 17 나이에 40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벤더빌트 가문 상속자로 재혼이었습니다. 글로리아 모건은 결혼 다음 해에 딸 글로리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육아는 보모와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1년이 조금 지나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글로리아 모건은 딸, 어머니, 보모와 프랑스 파리로 가서 자신은 쌍둥이 언니와 사교계 생활을 즐겼습니다. 딸의 양육은 여전히 보모와 친정어머니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글로리아 모건은 독일 왕자와 결혼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러시아 왕족의 인척인 여자와 동성애 관계도 맺었습니다. 글로리아는 보모를 엄마처럼, 외할머니를 아빠처럼 여기며 자랐습니다. 다른 층에 사는 어머니와는 정중히 포옹을 나눈 다음에는 할 말이 없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래도 글로리아는 아름다운 어머니에게 끌렸습니다. 어머니의 관심을 끌고 싶고 안기고 싶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글로리아는 어머니를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부모와 외할머니가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데 그 소리를 듣다 보면 왠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끔찍한 일을 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글로리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말을 들었습니다. 큰 이모가 어머니에게 보모를 내보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글로리아에게 든 생각은 보모를 빼앗기면 죽어버리겠다는 거였습니다. 보모는 글로리아에게 엄마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글로리아가 선망하던 어머니는 이제 진짜 엄마인 보모를 빼앗아 가려는 나쁜 여자가 되었습니다. 외할머니와 보모가 걱정하던 게 그거였습니다. 글로리아의 어머니가 독일 왕자와 결혼하면 자신들을 내보낼 것이다. 외할머니와 보모는 어둠 속에서 그 걱정을 속삭였던 겁니다. 보모를 내보내라는 말이 촉매가 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양육권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만 21살이 되면 거액을 상속하게 될 글로리아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그걸 놓고 외할머니, 보모, 고모가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어머니가 졌습니다. 어머니는 동성애에 대한 폭로를 당하고 양육권을 시누이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글로리아와 어머니 사이를 이간질했으니 글로리아 곁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판사는 부모에게 글로리아 곁을 떠나고 연락도 주고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글로리아가 어머니에 대해 가졌던 두려움, 어머니가 자신에게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 같다는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글로리아는 아버지에 이어 엄마마저 잃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글로리아는 그때 부모를 잃은 게 가장 큰 시련이었다고, 자신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 자신의 한 부분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글로리아는 한동안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어머니가 그리워졌습니다. 어머니처럼 아름다워지면 어머니의 관심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름다워지려고도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딸이 미 대륙을 횡단해 할리우드로 찾아와도 정중한 인사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딸이 곁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관심 없었습니다. 딸이 어머니와 친해지고 싶어서 침대에 같이 누워도 어머니 혼자 먼저 잠들어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무관심 속에서 딸은 환락의 도시 할리우드에서 마음껏 남자를 만났습니다. 글로리아는 한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고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16살인 딸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신랑감에 대해 잘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사에 그 소식을 알리기부터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결혼 문제에서 시누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게 마냥 좋았던 모양입니다. 글로리아가 결혼하려던 남자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전 부인이 차고의 차 안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글로리아가 갑부 하워드 휴즈와 교제 중인 걸 알면서도 하워드가 너 같은 아이와 결혼할 리 없다는 식으로 자신과의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글로리아는 자존감이 낮았고 남자의 주장이 틀렸다고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가 뿜어내는 강렬함에 굴복하고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은 폭력을 휘둘렀고 글로리아는 돌아갈 데가 없다는 생각에 폭력을 감수했습니다. 어머니는 글로리아에게 관심이 없었고 고모는 글로리아가 결혼한 후 곧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글로리아는 3년 만에 이혼하고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외할머니와 부모를 돌보았고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리아가 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나이가 42살이나 많은 유명 지휘자 스토코프스키였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하느냐고 펄펄 뛰었습니다. 글로리아는 양육권 소송 즈음 어머니에게 느꼈던 공포심을 다시 느꼈습니다. 스토코프스키에게 가서 어머니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스토코프스키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내린 결론은 글로리아의 어머니는 글로리아를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글로리아는 자신이 그렇게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도 한 번도 자신을 사랑해 준 적이 없는 어머니와의 인연을 냉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글로리아는 어머니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했어도 어머니를 가슴속에서 몰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정신과 의사와 상담도 하고 해서 글로리아는 다시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편, 즉 앤더슨 아버지의 응원 속에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절연한 지 15년 만이었습니다. 히스테리성 실명 상태가 된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찾아왔습니다. 글로리아는 용기를 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어머니는 글로리아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슬며시 손을 빼서 술잔을 잡았습니다. 글로리아는 어머니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역시 정중함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곁에서 어떻게든 대화를 도우려던 남편도 결국 어머니가 딸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글로리아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 글로리아는 나이 90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운 데 사신다. 마음만 먹으면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다. 그런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감정 표현을 할 줄 모르는 분이었을 뿐이야. 나에게 모성애를 느끼지 못하는 분이었을 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와 연을 끄는 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어 보지 못한 걸 두고두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옆에 두고도 이 정도로 무심할 수 있는 어머니는 보기 드뭅니다. 글로리아를 보면 자신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어머니에게 계속 상처받으면서도 기대를 접지 못하고 계속 끌리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글로리아 같은 친구가 제 곁에 있었다면 네 어머니는 너에게 애정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너도 그만 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버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남이 하는 말일 뿐 글로리아의 사정은 다릅니다. 글로리아는 사랑이 전부라고 말할 만큼 사랑을 중시하는 유형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랑의 시발점인 어머니의 사랑에 연연하는 건 당연합니다. 단추를 순서대로 채워야 하는데 첫 단추가 안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첫 단추를 채우려다 안 돼서 다음 단추로 넘어갔지만 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우고 싶은 마음에 자꾸 첫 단추로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누려야 할 어머니의 사랑, 그 기본적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길을 가다가 돌아보고 또 길을 가다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어느 딸의 사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